제 3일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행사인 작가와의 만남에 전상록 소설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앉아주시고요. 네, 제가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리플렛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는 강원도 홍천 배우에서 굉장히 가까운 스탠하셨고 경희대학교 국문과 거기에 조병하 선생님이 시인진 조병하 선생님이 아마 그쪽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가셨고 경희대를 다니시면서 경희대학 문학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문학상 받은 작품을 다시 조금 개작을 해서 조선일보에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이미 그 문학 문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고 중고등학교를 근무하셨고요. 그것도 고향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강원도 이쪽에 계시다가 아마 또 서울에서 불러서 그쪽으로 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강원대학교 여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의 국문과 교수로 쭉 재직하시다가 현재는 춘천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 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고 문학상도 많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우상의 눈물도 있죠. 아베 가족 아마 선생님 작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이 아베 가족하고 우상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상문학상 특별상 필라다니아라는 작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 불교문학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님 작품 경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옛날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전쟁 그것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와 그 다음에 고향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요. 인간의 어떤 뿌리 이것을 찾아가는 작품들 그 다음에 또 교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느꼈던 인간에 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은 우상의 눈물도 학교를 소재로 해서 그러나 그 학교의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폭력과 그런 어떤 폭력이 아닌 것에 팔을 쓴 또 다른 유형의 폭력 이런 미묘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자, 오늘 전상록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문학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다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김 실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한 작가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저하고 거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앉는 그런 자리였으면 참 편하게 말이 될 텐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1대 4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 그래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주로 학생들 토론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경희대학교에 이제 어떤 강좌를 하나 하는데 거기 중국인 학생인데 강의를 들어왔어요. 제가 강의를 들어왔는데 알아듣기는 전부 듣고 또 소설이 읽는 건데 그 소설을 읽었다는 거 어떻게 뭐 소설을 읽었다라든가 그런 참 한글은 잘 씁니다. 아주 굉장히 한글은 잘 쓰는데 시험 볼 때 꼭 써내는 거 뭐냐면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소설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청준의 이제 뭐 웃음소리라든가 뭐 또 천운영의 무슨 소설이라든가 박민규의 소설 이제 몇 개를 제가 읽히고
그 20, 30년대 그 이광수라든가 김동인이라든가 염상섭, 뭐 김유정, 이효석 이런 작가들은 이제 맛보기로 그러한 축적된 한국 문학의 어떤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문학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맛보기로 이렇게 이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거쳤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게 안 읽은 작품들을 해봤더니 다른 한국인 학생들은 그 뭐 다음에 익숙해진 거니까 별 부담 없는데 그 중국인 학생과 또 외국인 학생이 또 둘이 더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그 20, 30년대 소설들은 좀 괜찮대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요즘 소설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 낱말 쓰는 거라도 그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말하는 내면화, 인간의 그 안에 있는 문제, 심리적인 흐름, 그것도 심리적인 흐름도 이상하게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아주 쉽게 한마디로 뭐 외로웠다 이러면 좋을 걸 갖다가 그 외롭다를 갖다가 뭐 이상한 말로 아주 감각적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절을 써놓고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참 잘 쓰는데 읽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리딩이 글 쓰는 것보다는 리딩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아니 글을 이렇게 잘 쓰면서 어떻게 읽는 게 어려울까 그랬더니 그냥 낭독하는 건 쉽지만은 그 의미에 접근하는 거, 특히 그 한국 문학이 갖는 고유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그 다른 문학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늘 그 부딪히는 거로 이제 저는 그 학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알기에는 지금 우리 김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번역 문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지만은 우리 한국 문학 혹은 한국 문화가 이 글로벌 시대에 좀 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근래에 이 한국 문학번역원에서 이 번역 문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한 작가로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그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문학 캠프가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니까 여기 나수호 교수님도 계신다는데 나수호 교수님 가셨습니까? 거기 계시는 지난번에 춘천에서 배웠는데 뭐 어린 학생처럼 보여가지고 저 어린 대학생도 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시구먼요. 나수호 교수님은 제 작품 하나를 번역을 다들 아시겠지만 번역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거를 읽어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야 뭐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게 잘 읽을 수는 없지만 잘된 번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그 나수호님의 어떤 그 작업이 제 작품에 좀 더 많이 관여해 주셨으면은 이왕 시작하신 거 저 영어로 된 책이 오는데 책까지 하나 내주시면 또 하나 만들어서 번역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더운 여름날 계시면서 지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지금 이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건
뭐 너무 일반론적인 거, 또 그래서 아주 누구나 다 흔히 얘기하는 그 상투적이고 진부한 번역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깊이 아는 사람은 널리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진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뭘 메모를 좀 했는데, 프린트를 했는데 4장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두 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는 더위를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위 먹었다. 번역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 외국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더위 먹었다. 더위를 먹었다 그러면 참 그거 번역해 놓으시면은 더위 먹었다. 저 사람 더위 먹은 것 같아. 그럼 더 뭘 먹었는지 모르고, 이런 일이 아마 그 번역에서 많은 부딪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번역 작업에 대한 그 결과물과, 또 하나는 문자로 나온 어떤 그 문학 작품이 영상으로 됐을 때